퇴직 후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후 자산관리 이야기가 나오면 마치 남의 일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막상 현실로 탁 치면 정신없이 당황하게 되죠.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웬걸 어느 순간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낼 것만 같고 건강도 예전만 못하니 앞날이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돈 관리? 난 잘 몰라서 전문가에게 맡겨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정말로 빈털터리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 자산관리,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챙기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나 딱딱한 재테크 이론이 아니라 살면서 누구든 한 번쯤 마주칠 수 있는 사례 3가지를 가지고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1. 퇴직 후 자산관리 왜 중요할까? 직장 그만두고 내 맘 편하게 쉬고 싶다 라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뚝 끊기니 마음부터 불안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걱정들이 하나 둘씩 몰려와요. 사실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란 단순히 쌓아두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쯤 은퇴를 할지, 은퇴 후 얼마만큼의 생활비가 필요할지, 현재 보유 자산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할지 등을 미리 고민하고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이 투자 상품 좋다더라 혹은 잘 나가는 펀드에 넣으면 된대라는 말만 믿고 덥석 가입했다가는 높은 수수료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자산 관리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직접 원리와 구조를 알고 각 투자 수단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결론적으로 의사결정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2. 사례로 보는 노후 자산관리, 왜 남에게만 맡기면 안 되는지? 자, 그럼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해보기 위해 실제로 있을 법한 사례 3가지를 들어볼게요. 사례 1. 은행 직원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김 씨가 겪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지인에게 자산 관리를 일임했습니다. 너무 바쁘고 재테크 공부할 시간도 없으니 은행 직원이라면 그래도 전문가잖아 라고 생각했던 거죠. 처음에는 약간의 이자, 수익도 챙기고 든든한 마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어요. 추천받은 금융상품 중 일부가 주식형 펀드였는데 시장 변동이 커지면서 큰 손실을 본 겁니다. 김 씨는 어차피 전문가니까 믿고 맡겼는데 어쩜 이런 결과가라며 한탄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한번 손실이 나면 뒤늦게 환매 펀드를 해지하는 행위를 하기도 쉽지 않고 손실폭이 커서 멘탈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결국 김 씨는 모든 결정을 지인에게 떠넘기고 스스로는 어떤 상품인지 왜 이렇게 운용되는지 잘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지켜보다가 손해를 봤어요. 전문가의 도움은 분명 필요하지만 전문가도 내 돈에 대한 책임을 전부 져주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직원이라 해도 자기 실적이나 판매 수수료를 우선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니 최종 결정은 본인이 꼼꼼히 살펴보고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사례 2.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말에 혹했어요. 박 씨가 겪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부동산은 결국에 오른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막연한 기대감에 퇴직금을 한꺼번에 넣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예전에 서울이나 수도권 부동산이 크게 상승했던 걸 보고 지방도 언젠간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래, 월급 없이도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면 나중에 목돈 챙길 수 있겠지 라며 만족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매가가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게다가 세입자가 자꾸 빠지고 공실이 생기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관리비와 세금까지 계속 지출되는 겁니다. 분명 오른다던데 왜 안 오를까? 스트레스만 가득해졌어요. 부동산 투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역 분석, 미래 수요, 임대 관리 능력 등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한 부동산은
무조건 안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죠. 시장 흐름에 따라 가격이 요동칠 수도 있고 역세권이나 호재가 없다면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미리 따져보지 않고 단지 남들도 한다라는 말만 듣고 움직였다가는 은퇴 자금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어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큰 돈이 오가는 투자를 결정할 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례 3 자녀 결혼 자금 무리하게 빼줬다가 낭패. 이제 은퇴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내 노후일 텐데 막상 자녀가 결혼이나 집 마련 같은 큰일을 앞두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내 퇴직금에서 상당 부분을 꺼내 자녀에게 지원해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랜만에 큰돈 쓸 일이라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면서 선뜻 내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한번 자녀에게 목돈을 빼주고 나면 내 생활비나 투자 자금이 부족해져서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거나 값싼 조건의 보험을 해지해 버리는 등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 씨가 명는 일찍 은퇴를 했고 퇴직금과 약간의 연금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예식장 비용부터 신혼집 전세 자금까지 부모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냥 빌려주는 거다. 나중에 갚는다고 하잖아? 라고 생각하고 무리해서 지원해줬는데 자녀가 결혼 생활 시작하자마자 맞벌이 부부도 이것저것 지출이 많다 보니 원금과 이자를 갚는 속도가 더딘 겁니다. 결국 최 씨는 은퇴 후에 쓰려던 생활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그 돈을 보충하기 위해 예적금을 깨거나 카드론 같은 고금리 대출까지 쓰게 되었어요. 결혼이든 집 마련이든 부모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가 내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정도라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해요. 내 삶이 안정되어야 나중에라도 자녀를 도울 수 있고 내 마음에 부담이 없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3. 은퇴 후 삶,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은퇴 후 노후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메시지는 결국 내가 직접 꾸준히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든 은행에서 추천하는 상품을 이용하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하죠. 기초 지식 쌓기.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만 돈 관리는 기초 용어부터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적립식 펀드, 채권, ETF, 연금저축, IRP, 주택연금 등등. 각 상품이 어떤 구조이며 리스크와 수익률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한 원리만이라도 알아두면 의사결정에 큰 힘이 됩니다. 분산 투자. 한 가지 수단에 올인하기보다는 현금성, 자산, 채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분산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은퇴 자금을 한 곳에 몰빵하면 한 번의 실패로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은퇴 시기 생활비 설계. 은퇴 시점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목표 시기를 잡아두고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년에 2,400만 원이고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예기치 못한 지출, 의료비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잡는 시기죠. 여윳돈으로만 투자하기. 긴급하게 쓸 자금까지 무리하게 묶어두면 정작 필요할 때 손해를 보며 급히 매도하거나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번 망가진 재정 상태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비 6개월 1년 분량은 비상금으로 확보해두고 나머지로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가족과 상의하기.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실제 상황에서 가족의 지원이나 이해가 없으면 마찰이 생겨요. 배우자와 자녀에게 미리 재정 상태와 계획을 공유하고 도움이나 협력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말을 꺼내도록 합시다. 내가 은퇴 이후에는 이만큼만 생활비가 가능해라고 미리 말해주면 자녀도 계획적으로 결혼이나 집 마련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4. 남에게 맡기지 말자, 스스로를 믿자. 누군가는 나이 들어서 뭘 배우고 어떻게 투자까지 해? 이제 와서 공부하긴 늦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산 관리라는 건 단기 승부가 아니라 오랜 시간의 습관과 선택의 총합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고 배움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시장과 금융 상품을 100%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존재하고 상담가가 있고 책이나 온라인 자료가 있죠. 다만 그 정보를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주도해야 해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게 진정한 노후 대비다. 내가 모르면 내 돈도 남의 돈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장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내 친구 중에도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은퇴 후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남는 여유 자금으로 차근차근 ETF에 분산 투자하며 노후를 알차게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엔 주식 용어 하나도 몰랐지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고 책도 보고 소액으로 직접 투자해보며 경험을 쌓았어요. 아, 내가 이런 점에서 손해를 봤구나 깨닫고 다음에는 보완하는 식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더군요. 그 결과 크진 않지만 꾸준한 배당 소득과 약간의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적지 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돈을 스스로 불리는 게 이렇게 재밌고 뿌듯할 줄 몰랐어. 라며 웃는데 보는 나까지 기분이 좋았죠. 5. 마무리하며 노후 자산관리 분명 쉽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도 불투명하고 투자 시장의 변동성도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어요. 게다가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 등 변수도 정말 많죠. 그렇다고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면 내 돈을 지키기 어려워요. 결국 답은 한 가지입니다.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이해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자. 내 노후 생활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하고 그 누구도 평생 나 대신 돈을 관리해주지 않으니까요. 언젠가 그때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해둘 걸.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선택할 걸. 하고 후회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보는 거 어떨까요? 퇴직 후에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은 막연한 겁니다. 뭔가 거창하게 재테크나 큰 부동산 투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를 꾸준히 체크해보고 지출 항목을 살펴보며 어떤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작은 습관을 바꾸고 금융 지식을 조금씩 쌓아 나가면 분명 여러분의 노후가 더 든든해질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이 임박했든 이미 은퇴했든 혹은 아직 멀었든 간에 나 스스로를 믿고 자산관리의 주체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고 빠른 시작점일 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내서 내 노후를 주도적으로 살피고 결정해 보세요. 분명 후회 없는 멋진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